당신은 오늘 어떤 기름으로 요리하셨나요? 그 한 스푼이 뇌졸중의 시작일 수도 있고 평생을 지켜주는 예방의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베이준 교수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순간을 자주 마주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걷고 말하던 분이 오늘은 한쪽 팔이 들리지 않고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아주 작은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병의 원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식탁 위, 매일 사용하는 기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값싼 식용유, 여러 번 사용한 튀김기름, 가공된 마가린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을 서서히 막아갑니다. 그렇게 막혀가던 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거나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오늘 저는 약도, 수술도 아닌 단돈, 구영원으로 제 혈관을 지켜준 한 가지 변화를 공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매일 먹는 기름 한 스푼이 어떻게 평생의 보험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뇌를 지키는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혈관이 막히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병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단 2%밖에 되지 않지만 심장이 보내는 혈액의 25%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섬세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혈류가 단 3분만 막혀도 뇌세포는 손상되기 시작하고 5분이 지나면 죽기 시작하며 10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납니다. 단 몇 분 만에 기억이 사라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며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병원에서 그런 순간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후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한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 순간을 넘기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뇌졸중이 이제는 노인들만의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기름진 음식, 불규칙한 식습관, 잦은 야근과 수면 부족으로 인해 40대, 50대, 심지어 30대 환자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혈관이 서서히 막혀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많은 분들이 작은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흐려지거나 잠시 어지럽거나 이유 없이 심한 두통이 반복될 때 그것은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소리가 거슬린다고 배터리를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조용히 위험을 키워갑니다. 뇌졸중의 공포는 죽음 자체보다 삶의 상실에 있습니다. 손으로 밥 한 숟가락도 들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는 현실, 스스로의 몸을 조절할 수 없다는 좌절감. 저는 그런 환자들의 눈물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단언합니다. 뇌졸중은 단 한 번의 발병으로도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그 원인과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늘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요리할 수 있는 튀김류, 값싼 식용유, 그리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 속의 마가린. 하지만 그 편리함이 바로 뇌혈관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혈관은 마치 수도관과 같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되면 피가 잘 흐르지만 나쁜 기름과 가공식품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그 안쪽 벽에 기름 찌꺼기와 염증이 쌓입니다. 이때 혈관은 점점 두꺼워지고 좁아지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산소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그 결과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의 시작입니다. 특히 공장에서 대량으로 정제된 식용유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높은 온도와 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좋은 영양 성분은 파괴되고 반대로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생깁니다. 또한 대부분의 정제유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는 적당하면 필요하지만 오메가3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게 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 피를 끈적하게 만듭니다. 요즘 사람들의 식단은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이 1:25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불균형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밤샘 수술 후 급히 끼니를 해결하려고 아무 기름이나 팬에 부어 볶아 먹었습니다. 피곤하니 괜찮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찾아왔고 검사 결과 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사인 나조차 이렇게 혈관을 망치고 있었구나. 그 후로 저는 기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만에 피로감이 줄고 두통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싼 약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식탁에 올라오는 한 스푼의 기름이라는 것을요. 병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엌, 당신의 식탁, 그리고 오늘 사용한 기름 한 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그 해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혈관을 지키는 두 가지 기적의 기름 이야기입니다. 저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수많은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제 혈관을 지켜준 것은 병원도 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엌에서 찾은 단순한 변화, 기름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단순히 비싼 기름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혈관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며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줍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칠 0여 명을 5년간 관찰했는데 올리브유를 자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41%나 낮았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예방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는 아무거나 골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즉 처음 압착된 순수한 올리브유여야 합니다. 색이 짙고 향이 고소한 제품일수록 영양이 살아 있습니다.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고온에서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절대 튀김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두부나 요구르트에 한 스푼을 뿌려 드시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됩니다. 저는 매일 그렇게 한 스푼을 챙깁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저는 비싼 약을 줄이고 대신 올리브유 한 스푼을 매일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LDL 수치는 눈에 띄게 낮아졌고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교수님, 기름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라며 웃었습니다. 두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우리 뇌를 보호하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 ALA의 함량이 60% 이상으로 식물성 기름 중 가장 높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 속 피떡 혈전을 예방하고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키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부산대학교 연구에서는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이 인지기능 검사에서 현저히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들기름의 핵심은 열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볶음이나 튀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물 무침이나 밥을 비빌 때 불을 끈 후 마지막에 넣어야 합니다. 또한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산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냄새가 변했다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상한 들기름은 혈관에 독이 됩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스푼, 저녁에는 들기름 한 스푼을 챙겨 먹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두통이 사라지고 피로가 줄고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제 당신도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동구, 영혼의 투자로 평생의 혈관을 지키는 두 가지 기름.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큰 해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기름을 찾는 데만 집중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기름을 끊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섭취해도 여전히 독소 같은 기름을 매일 먹고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깨끗한 물을 붓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더러운 물을 계속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마가린과 가공유지입니다. 마가린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 덕분에 빵이나 과자에 자주 사용되지만 그 안에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무서운 독이 숨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급격히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고 점점 딱딱하게 굳어 동맥 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트랜스 지방을 인류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독성 물질로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빵, 쿠키, 케이크, 마가린이 들어간 크림 등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만약 집에 마가린이 있다면 오늘 바로 버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혈관을 살리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값싼 정제 식물성 기름입니다.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등은 대부분 고온과 화학 공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익한 성분은 파괴되고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남습니다. 문제는 이 기름들에 들어있는 오메가6 지방산의 과잉 섭취입니다. 오메가6는 적당히 섭취하면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피떡을 잘 생기게 합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3 대비 오메가6의 비율이 무려 1나나 20에서 1나나 3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는 곧 혈관염증 폭탄과도 같습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뇌경색, 심근경색, 고혈압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재사용된 튀김 기름입니다. 집에서 튀김을 하고 남은 기름을 아깝다고 다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한번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바로 산패가 시작되고 발암물질과 유해 화합물이 생깁니다. 색이 짙거나 냄새가 나는 기름은 이미 독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밖에서 사 먹는 튀김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검게 변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그 한 입마다 혈관을 공격합니다. 특히 패스트푸드나 가공과자에 들어있는 경화유, 굳힌 식물성 유지는 거의 예외 없이 나쁜 기름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기름은 싸게 사도 결국 혈관은 비싸게 망가집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나중에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내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뇌졸중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순히 약값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전체에 가족의 삶까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좋은 기름을 먹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나쁜 기름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방을 독소로부터 청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뇌졸중을 막는 가장 첫 번째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꼈습니다. 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을요. 그렇기에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물 한 컵에서 시작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약 500ml 이상의 수분을 잃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혈액은 끈적하고 농도가 짙어집니다. 이때 따뜻한 물 2컵을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피떡이 생기는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아침에 물 2잔이 뇌를 깨우는 천약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습관을 꾸준히 지킨 분들은 실제로 어지럼증과 두통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운동은 두 번째 약입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걷는 동안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심장이 안정된 리듬을 찾습니다. 팔을 크게 흔들며 걷는 동작은 뇌로 향하는 산소 공급을 늘리고 피를 더 맑게 만듭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지만 수많은 연구에서 약보다 뛰어난 예방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들의 혈관은 더 탄력 있고 뇌는 더 젊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염증이 커집니다. 최소 7시간의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저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반드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고 조언합니다. 화면의 파란 빛은 뇌를 각성시키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면 뇌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뇌는 잠들 때 스스로의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의 의학입니다. 식습관의 핵심은 염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국물은 남기고 조리할 때 간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처음엔 밋밋하게 느껴지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미각이 적응합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은 혈관을 오래오래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이 단순한 변화 하나로 약을 줄일 수 있었던 사례를 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손은 두 번째 뇌라고 불립니다. 젓가락질, 글씨 쓰기, 설거지, 뜨개질 같은 단순한 움직임은 뇌의 신경망을 활성화합니다. 손끝을 움직이는 순간 뇌의 회로가 깨어나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 한 장이라도 손으로 글씨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의 활동은 느려집니다. 말하고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는 뇌를 젊게 만듭니다. 정서적인 교류는 뇌의 활력을 깨우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저는 외래 진료 중에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한 사람 이상과 대화하세요. 그것이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악기, 그림, 외국어, 요리,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회로를 만듭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바로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실제로 70세 이후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환자분이 1년 만에 기억력 검사를 통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저는 4-7-8 호흡법을 추천합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며 심장과 뇌의 리듬을 조화롭게 만듭니다. 이 8가지 습관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한다면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바로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진정한 변화의 의미를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다. 사람들은 종종 병원이나 약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우리의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 하루 3번의 식사, 그리고 한 숟가락의 기름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삶은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으로 완성된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단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혈관은 다시 살아난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의 연속이다. 아침에 물 한 잔, 걷기에 몇 걸음, 염분을 줄인 한 끼 식사, 그리고 한 숟가락의 좋은 기름.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월을 이기고 병을 막으며 스스로를 지켜낸다. 인생의 변화는 언제나 크고 복잡한 일이 아니다. 오늘의 나를 조금 더 아끼고 내일의 나를 위해 한 걸음만 움직이면 된다. 뇌졸중은 단 한 번의 방심으로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병이다. 그러나 예방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확실하다. 매일의 식탁을 돌아보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몸은 늘 말없이 신호를 보낸다. 피로, 두통, 어지럼, 작은 징후를 무시하지 마라. 그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다. 이제 건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가족을 향한 책임이며 사랑이다. 오늘 당신이 기름 하나를 바꾸고 물 한 잔을 더 마시며 한 번 더 웃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건강은 기다리지 않는다. 변화는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작은 실천이 평생의 기적이 될 것이다.